그 저희가 오늘 다룰 그 콘텐츠를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제 소개를 먼저 드리면, 저는 지금 창녕 대지초등학교에서 6학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이승광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수 감사드립니다. 지금 소리는 사실 안 들리고 있습니다. 근데 마이크를 다 끄셨지만, 어, 제가 온라인 콘텐츠 교과서를 알게 된 것은 저희 학교가 2020년, 19년인가 20년인가 벌써 제가 확실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20년에 저희가 선도학교를 하게 됐습니다. 선도학교를 하게 돼서 저희 학년 학생들에게 크롬북을 한 대씩 다 나눠줬어요. 1인 1, 저희 5학년 학생이 대상이었는데 그 학생들한테 1인 1기기를 해보고 그걸로 가지고 수업을 하기도 하였고, 그 해에 마침 또 온라인 콘텐츠 교과서 공모전이 있었습니다. 공모전. 그래서 제1회 공모전에서 저희 아는 선생님들 두 분과 함께, 경남의 두 분의 선생님과 함께 공모를 했고, 참 운 좋게도 대상을 받게 되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계기가 되어 지금 이렇게 선도교원 그리고 퍼실리테이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도 온라인 콘텐츠 선도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현재 그때만 해도 코로나 상황이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 가지고 저희가 대부분 원격 수업에서 되게 활용을 잘 했었는데, 지금 학교가 거의 이제 대면 수업으로 다 바뀌었죠. 저희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은 한 6학급의 자그마한 학교라서 3월부터도 한 번도 학생들이 원격 수업을 한 적이 없습니다. 몇몇 학생들 따로 줌으로 수업을 한 친구는 있었어도 전체 비대면 수업을 한 적이 없는데, 그래도 여전히 이 교실 상황에서, 학교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을 플랫폼으로 오늘 수업을 준비해 봤습니다. 시간이 더 되면 나중에 선도학교들을 대상으로 어도비 프로그램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 같은 것들을 나중에 드릴 거거든요. 이제 그것과 관련된 프로그램도 간단하게 소개를 해 드릴 거고, 그게 아니면 오늘은 한 가지 큰 주제인 캔바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캔바 프로그램은 수업에서 활용도도 높으시겠지만 평소에 선생님들께서 업무나 또는 그 교육과정 설명회 같은 학교 행사에서도 얼마든지 많이 활용하실 수 있는 좋은 사이트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과 실습을 주된 내용으로 연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선생님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캔바를 제가 추천하는 이유를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봤습니다. 미리 캔버스라고 아마 아실 거예요, 선생님들. 미리 캔버스 아주 원격 수업 때도 많이 사용하셨죠. 뭐 선생님이 만드실 수도 있고 학생들한테 만들라고 하기도 되게 편하고 쉬운 프로그램인데, 사실 이 미리 캔버스가 한국형 캔바라고 불립니다. 즉 그런 류의 프로그램과 사이트 중에 가장 최고가 바로 캔바이기 때문에 다른 여타 비슷한 것들이 나오면 전부 다 캔바의 것들을 따라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캔바의 기능들을 보면 거의 독보적이라고 할 만큼 기능이 좋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온라인 콘텐츠 선도학교 선생님들에게 이 캔바를 추천하는 이유도, 처음에 학생들한테 가르치기도 쉽고, 그리고 나중에는 선생님께서 별로 개입하지 않으셔도 학생들이 얼마든지 좋은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프로그램에서 소개하게 됐습니다. 저희도 학생들 시켜보면 결과물이 별로면 좀 수업한 보람이 좀 덜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거는 드리는 공에 비해서 학생들의 결과물이 생각보다 너무 좋게 나오기 때문에 특히 온라인 활용 수업에서 정말 자주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PDF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신 PDF를 캔바 사이트에 올리면 이걸 학생들한테 바로 학습지처럼 배포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 국정교과서 PDF 파일 같은 경우는 물론 저작권 때문에 함부로 배포하는 일은 하지 마라고 했지만,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아무한테나 배포하는 게 아니라 그 학생들이 반드시 계정을 통해서 로그인을 하고 선생님이 허용한 학생들에게만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타 위두랑이나 이학습터와 같이 그런 사이트로 1차적으로 보호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활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학년부터 시작되긴 했지만 거민정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PDF도 제공을 하지 않을 뿐더러 그걸 캡처해서 사용하는 건 나중에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그런 거 외에 인디스쿨이나 그 아이스크림 같은 곳에서 제공하는 PDF의 경우에서는 캔바에서도 얼마든지 활용해서 그 워크시트로 학생들에게 배포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하단에 제가 기록을 해뒀습니다. 교사가 교육용 계정만 신청하면 학생들은 모두 무료로 사용이 가능한 프로그램입니다. 원래 저희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캔바 자체가 무료로서는 예전에 저도 이 캔바를 안 지가 거의 한 7년, 8년이 넘었는데 그때만 해도 교사용 계정이라는 게 없었어요. 이게 코로나 때 만들어 주더라고요. 이제 제가 몰랐을 수도 있지만 그때만 해도 쓸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네, 한 5년, 5, 6년 전만 해도 학생들이 무료 계정으로 들어와 가지고는 전부 다 막혀 있어 가지고 근데 지금은 교사용 계정을 선생님께서 신청해 주시면 선생님 반 아이들, 초대한 반 아이들은 모두 다 프로 계정 기능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들과 함께 이 캔바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꺼버렸네요. 보시면 이따 서비스 아마 온라인 콘텐츠 선도 학교들 대부분이 이따 서비스에 대한 연수도 아마 받게 되어 있으실 거예요. 또는 이 이따 서비스에 자료를 업로드 하셔야 될 건데요. 거기에 PPT도 올리실 수 있고 영상도 올리실 수 있고요. PDF 같은 다양한 콘텐츠를 이따 플랫폼에 탑재하셔야 되는데 그때 선생님께서 교육 자료를 제작하기에도 정말 가장 좋은 플랫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미리 캔버스로도 만들 수 있지만 미리 캔버스는 조금 그 자료의 양이 물론 다 쓰지도 못합니다. 거기 있는 것도 엄청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겹치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 선생님들의 취향이 비슷비슷하시더라고요. 인디스쿨 들어가 보면. 그래서 요 비슷한 모양들이 많은데 이 캔바는 겹칠 수도 있지만 정말 다양한 템플릿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활용하시기에도 참 좋은 서비스입니다. 네, 먼저 선생님 그래서 캔바에 대해서 가입부터 저희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캔바 화면입니다. 제가 사이트를 먼저 채팅창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캔바에서 필요하신 것은 크롬 기반의 크로미움이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크롬, 엣지, 웨일 같은 브라우저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크롬, 인터넷 익스플로러로는 안 됩니다, 선생님. 네,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쓰시면 안 됩니다. 엣지나 여기 보이시는 엣지, 크롬, 웨일 지금 제가 요 밑에 세 개가 다 보이고 있는데 화면 밑에 보이시는 것처럼 엣지, 크롬, 웨일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의 브라우저를 꼭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간편하게 사용하시려면 구글 계정이 있으시면 좋습니다. 혹시 구글 계정이 없으시면 이메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메일, 네이버 이메일도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또는 웨일스페이스 계정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구글 계정 있으시면 왜 편하냐면 이게 크롬에 로그인이 돼 있으면 이 캔바가 자동으로 로그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글 계정을 추천드립니다. 거의 대부분 구글 계정은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구글 계정이 있으시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생님 교사 인증이 필요합니다. 교사 인증 방법을 그래서 저희 1교시에는 거의 교사 인증 방법을 같이 해보고 선생님께서 신청하시는 것까지 실습하고 그 안에 기능들 그리고 다양한 학생들과 활용할 수 있는 사례 등은 2교시에 하도록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사 인증 방법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 화면을 보시면 교육 인포그래픽, 교실 포스터, 구글 클래스룸, 머리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제가 로그아웃을 한번 해볼게요. 네. 로그아웃을 해서 그냥 이메일로 로그인을 하시면 어떻게 뜨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교육이란 말이 싹 빠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왕관 모양이 보이면서 요걸 쓰고 싶으면 돈을 내라는 뜻이거든요. 캔바 프로를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캔바 프로 가격을 한번 보시면요. 제가 이렇게 좀 돈 얘기를 하는 것은 그렇지만 네, 프로 버전
사용하는 데 있어서요. 1년에 연간 한 12만 9천 원 정도 되는 프로 계정 가격이 이 정도 됩니다. 그것도 이제 한 명에서 5명 정도 사용하는 데만 12만 9천 원을 받아요. 하지만 교육용 계정을 사용하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생님 한 분과 선생님이 초대하신 모든 사람들이 이 프로 기능을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숫자의 제한이 몇 명까지인지는 해보지를 못했어요. 저희 반 학생 28명까지는 무료가 되는 걸 확인을 했거든요. 아마 근데 50명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50명이 프로로 사용하려면 원래는 이 정도 금액을 내야 돼요. 336만 원 정도 되는 가격을 내야 프로 버전을 쓸 수 있거든요. 이 50명이 다 같이. 근데 선생님만 신청해 주시면 무료로 그걸 학생들이 이게 언제까지 무료로 제공할지는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아마 캔바도 기업을 상대로 돈을 더 버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 캔바를 학생들이 익숙해지면 나중에 자기가 어른이 돼서도 프로 계정을 아마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아마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캔바 교육용 계정을 지금부터 한번 신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요하신 게 혹시 학교에 구글 계정을 학교 계정 gmail.com으로 끝나지 않고 학교 계정을 사용하신 분은 신청이 되게 쉽습니다. 하지만 저희 그런 G수트 구글에서 말하는 그걸 사용하는 학교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제가 알기로. 그래서 제일 간편하게 신청하는 방법을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무엇으로 해야 되냐면 재직 증명서입니다. 저희가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에 들어가면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에 들어가면 홈 에듀 민원 서비스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그 재직 증명서를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미 다른 사진 파일로 갖고 있으신 분들은 굳이 이 작업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채팅창에 주소를 계속 남겨드릴 테니까 선생님들께서는 클릭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셔서 그 사이트에서 홈에듀 민원 서비스에 들어가서 선생님이 계시는 교육청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보다 선배 선생님도 많으신데 이 재직증명서 받는 거 다 아시겠지만 제가 아무도 모른다는 가정하에 지금 연수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nice.go.kr 대국민 서비스에 들어오셔서요. 경상남도 교육청 이렇게 저는 경상남도 교육청 여기 보시면 인사재직증명서라는 란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로그인을 하셔서 발급 받으실 수 있거든요. 제가 한번 먼저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인증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증서 로그인 하시고 제가 로그인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재직증명서란이 나오거든요. 아마 시간이 좀 더 걸리실 수 있을 제가 최대한 천천히 하겠습니다. 혹시 이거를 놓치시더라도 제가 요 절차를 구글 슬라이드로 다 만들어 뒀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구글 슬라이드 보시고 내일 시간 되실 때나 또는 주말에 시간 되실 때 그거 보고 천천히 하셔도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 혹시 다운을 못 받으시더라도 제가 나중에 다 초대를 해드릴 거거든요. 그럼 이제 프로 계정을 다 일단 연수 듣는 동안은 프로 기능을 다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다운을 받으면 자료가 생성되고 이렇게 서류가 발급되고 밑에 발급이라는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어제도 제가 발급했는데 오늘도 한번 발급해 보겠습니다. 발급을 눌렀습니다. 발급을 눌러서 신청이 끝나면요. 저장 버튼을 여기 이제 발급 내역 상세 조회라는 곳에 들어가시면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저장하면요. S100으로 시작하는 이 파일이 바로 저는 한번 저장하고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저장해서 열면 비밀번호가 나옵니다. 이 6자리는 선생님 생년월일입니다. 생년월일. 6자리. 여기서 저장 버튼 누르시면 나옵니다. 이 신청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이 파일이 나오게 되죠. 근데 요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방금처럼 비밀번호로 막혀 있으면 선생님
캔바가 이걸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 생년월일을 물론 여기에 적혀 있긴 하지만 요걸 보고 얘네들이 인증을 해주거든요. 제가 혹시나 인증이 안 될까 싶어가지고 최근에 와이프 계정으로 신청을 해봤더니 인증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돼 있는데 선생님 요거를 그냥 캡처하셔도 돼요. 네, 뭐 윈도우 캡처 기능이라든지 웨일 브라우저 캡처 기능 여기 다 있습니다. 캡처 기능을 활용하셔서 이렇게 이 정도로 이렇게 캡처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캡처하셔도 되고 또는 이렇게 캡처하신 사진을 컴퓨터에 저장하셔도 되고요. 네. 직 증명서 이렇게 또는 얘를 인쇄 버튼을 누르시면 PDF로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인쇄 버튼 누르면 PDF로 저장. 이렇게 저장을 하면 비밀번호가 풀리더라고요. 한 번만 저장만 해주시면 이렇게 해서 저장 버튼 인쇄 누르고 저장 버튼 누르고 재직 증명서 PDF 이렇게 인쇄하셔도 되고 캡처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어쨌든 지금 핵심은 재직 증명서 파일을 JPG든 PNG든 PDF든 비밀번호 없이 상대방 즉 캔바 회사에서 담당자가 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사실 요게 이런 서류를 제출하는 게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좀 신청이 꺼려지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근데 이걸 사용 안 하시려면 사실 뭐가 필요하냐면 계정이 필요한데요. 이렇게 저희 경남교육청처럼 웨일스페이스 계정을 쓰거든요. 웨일스페이스 계정은 그 교육청 뒤에 도메인을 쓰게 돼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골뱅이 gni.go.kr로 끝나거든요. 이거 누가 봐도 기관 계정이죠, 그죠? 근데 보통 선생님들이 쓰시는 구글 계정은 다 이렇게 끝날 겁니다. 또는 이렇게 끝나죠. 이런 메일은 재직증명서가 없으면 교사로 인증을 안 해줍니다. 그냥 이건 개인이다. 네가 쓰는 개인 메일이지 이거를 교사라고 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특히 지메일이나 네이버로 캔바를 가입하신 분들은 하기가 힘드세요. 어떻게 끝나는 것 저희 학교 제가 전에 쓰던 학교처럼 제가 구글 G수트 계정을 쓰는 이런 분들 학교의 도메인이 내 메일 계정에 있는 그런 분들은 이 방식을 안 쓰셔도 인증을 해줍니다. 나중에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압니다. 네, 인증을 해주는데 요렇게 돼 있는 사람들은 되도록 재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국가 계정이 있는 분들은 요 계정과 학교 홈페이지 캡처본만 있으면 됩니다. 학교 홈페이지 주소가 나와 있는 캡처 그 본만 있어도 되지만 지금 저희는 그냥 재직증명서 가장 편한 방법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편한 방법인 재직증명서 파일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재직증명서를 받았습니다. 이제 어디로 들어가셔야 되냐면요. 교육기관을 위한 곳으로 들어가 보셔야 됩니다. 자, 거기가 어디냐면 제가 주소를 또 알려드릴게요. 네. 캔바 에듀케이션인데 보시는 것처럼 아예 한글로 된 사이트를 따로 제공하고 있어요. 제가 구글 번역 기능을 사용한 게 아니라 아예 번역까지도 얘네들이 다 해놨어요. 그만큼 한국 시장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뜻인 것 같아요. 이 캔바에서도. 한국에 그만큼 활용하시는 분들이 저희는 처음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정말 많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이게 그냥 번역 기능으로 된 게 아니라 아예 보니까 제대로 된 번역을 했더라고요. 대부분. 보면 어색한 번역들 많은데 얘네들 보면 정확하게 거의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들어오셔서 선생님 로그인 하셔야 되는데 이때 구글 계정이 있으시면 어떻게 뜨냐면요. 아예 구글로 로그인을 하라고 그렇게 뜹니다. 제가 와이프 거 제가 캡처를 해뒀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거기서 이렇게 뜹니다. 네, 여기 지금 가입하기를 누르시면요. 구글 계정만 있으신 분들은 구글 계정으로 캔바의 로그인 버튼 이거 한 번만 누르시면 가입과 동시에 교육용 계정 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가 뜨게 돼 있습니다. 다시 뒤로 돌아가서 보여드리면 이 사이트에서요. 가입하기를 누르시고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만 해주셔도 바로
요것이 뜹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캔바 교육 패키지 무료 이용이라는 창이 뜨게 돼 있습니다. 네. 혹시 안 뜨시는 분들은 이미 신청이 됐거나 또는 구글 계정이 엉켰거나 하는 경우들이 또 생기거든요. 그래서 칸바 포 에듀케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는 문구와 함께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이 바로 뜨시면 제대로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지금 인증받기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인증받기. 보시면 지금 인증받기를 누르시고 여기에 이제 선생님 재직증명서와 동일한 이름과 성, 이메일은 구글이 자동으로 들어가 있고요. 학교명도 이 세 가지를 재직증명서와 일치하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반드시 일치해야 인증을 해주더라고요. 물론 제가 가짜로 해보진 않았습니다. 겁이 많아가지고 혹시 블랙리스트에 걸릴까봐 가짜로 해보진 않았지만 선생님 성함, 이름, 성 그리고 선생님 학교 웹사이트는 입력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 웹사이트는 아까 누가 입력하는 걸까요? 아까 말씀드린 학교 계정 갖고 계신 분들 구글 학교 계정이나 경기도 같은 경우도 웨일스페이스 계정을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도메인으로 끝나는 구글 웨일스페이스 계정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학교 웹사이트를 반드시 입력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재직증명서로 증명할 게 아니기 때문에 재직증명서로 증명하실 분들은 이름, 성, 학교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누르시면 이때 이제 추가 문서를 제출하라고 뜨거든요. 이때 선생님 아까 캡처해 두신 재직증명서를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캡처, 업로드까지 제가 하는 것처럼 누르시고 재직증명서 열기, 제출만 누르시면 됩니다. 몇 학년 가르치세요? 캔바를 어디에 사용하실 건가요? 간단하게 뭐 저는 학생용 자료 제작, 수업용 자료 제작, 뭐 학생들과 온라인 콘텐츠 만들기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적어 주시고요. 제출 버튼을 눌러 주시면 제가 요거를 저희 아내 거를 제출한 시간이 14시 23분이었습니다. 제가 줄일게요. 14시 23분이었는데 요 승인이 됐다고 메일이 온 게 14시 58분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거의 한 40분 정도면 승인되었다는 메일과 함께 선생님들께서도 이제 프로 계정만 쓸 수 있는 기능들을 다 활용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연수하는 동안에 승인이 나시는 선생님도 있으실 거예요. 지금 열심히 따라 해주신 분들께서는 바로 승인이 될 거거든요. 승인을 하게 되면 이렇게 교육 프리젠테이션, 교육 인포그래픽, 교육실 포스터, 구글 클래스룸 머리글 이런 식으로 수업과 관련된 게 제일 먼저 뜨게 됩니다. 이게 바로 교육용 계정이 신청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그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순간 계정을 사용해서 캔바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선생님들이 보고 계신 이 모습이 교육용 계정 신청이 완료가 된 모습입니다. 그러면 아닌 것도 봐야 되겠죠, 선생님. 아닌 것들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그냥 캔바에 가입한 경우와 교사로 가입된 경우 두 가지를 비교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화면 2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장면이 여기 보이시는 장면이요. 일반 계정입니다. 보시면 쓸 수 있는 게 나중에 별로 없어요. 어떻게 뜨냐면요. 일반 계정으로 가입하시면 들어가 볼게요. 뭔가 내가 PPT에 공룡을 추가하고 싶어도요. 공룡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이건 템플릿이네. 요소에 들어가서 요소가 이제 일러스트나 사진을 말합니다. 미리 캔버스에 쓴 요소라는 표현을 안 쓰던데 뭔가 필요한 이런 도구들이죠. 보시면 여기 프로라고 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프로. 요 녀석을 쓰면 이렇게 워터마크가 생겨버립니다. 캔바라. 그리고 X 요 격자 무늬가 생겨버려요. 네. 그리고 나중에 다운받으려면 1,100원을 내라고 뜹니다.
이거 하나 썼다고. 이 1,100원 낼 수가 없죠, 그죠? 네. 물론 이렇게 공짜도 있습니다. 이 친구처럼. 네. 티라노. 요런 친구는 공짜입니다. 얘 친구 저장할 때는 돈 내라 소리를 안 합니다. 그죠? 자, 이게 그냥 일반 계정이면 다시 화면을 공유해서 보여드릴게요. 이 옆에 보이시는 교사용 계정은요. 똑같은 공룡을 검색해도, 아이고, 또 제가 템플릿에서 했네요. 공룡을 검색해도, 물론, 아까 유료로 하던 친구들도, 자, 보이시죠? 네. 아무 마크가 뜨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에듀라는 표시와 함께, 에듀를 클릭해보면요. 얘도 설명이 있습니다. 큐트 다이노스라는 거고, 교육용 캔바 사용자는 무료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상업적 용도로는 사용하실 수 없고 이걸 그대로 남한테 파는 거 당연히 안 되고 이건 미리 캔버스도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워터마크를 완벽하게 지워주는 기능을 교육용 계정을 사용하시면 가능하다는 걸 선생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교육용 계정을 사용했을 때 할 수 있는 부분 보시면 수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전에 제가 작년에 친구들하고 쓰던 것이고 지금 올해 친구들하고는 대지초등학교 6학년 이 수업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고 오늘 저희가 온라인 콘텐츠 선도학교 선생님 어제 했던 분들은 제가 다 내보내기를 했어요. 이게 학생들한테 사실 이 권한이 학생들한테 주어진 게 아니라 선생님께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가 이제 더 이상 가르치지 않은 학생들은 삭제를 해주시는 게 원칙이에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다른 데 올라가서 프로 계정을 마음대로 사용하면 안 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그거는 바로 삭제를 제가 어제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팀을 만들어서 수업을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구글 클래스룸을 쓰고 계신 학교가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그것과 비슷하게 학생들한테 과제를 주실 수 있고 과제 검사도 하실 수 있고 학생들에게 자료를 반환하는 기능까지도 가능합니다. 제가 그래서 팀을 만드는 것과 그리고 선생님들을 초대하는 것부터 해서 기능들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계정 설정에 들어갑니다. 이거는 아마 지금 이 연수를 지금 하지만 교육용 계정이 없으시기 때문에 제 걸 그냥 보시고만 있다가 나중에 혹시 영상으로 올라오면 따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계정 설정에 들어가면 여기 보면 청구 및 팀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청구 및 팀. 네. 혹시 모르니 우측 상단 계정 설정에서 청구 및 팀입니다. 네, 혹시 중간에 인증이 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채팅으로 남겨드릴게요. 청구 및 팀에 들어가시면요. 새 클래스 만들기라고 있습니다. 새 클래스. 여기서 클래스를 마음대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이미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클래스 이름만 입력하시면 되거든요. 무엇을 할 건지 나중에 과목도 입력하라고 뜹니다. 저는 두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떻게 나오는지도 알려줍니다. 네. 잠시만요. 네. 제가 질문 잠깐 들어와서 바로 답변 드릴게요. 가입 후 교사 인증 화면에서 인정을 하지 않고 종료하게 되면 일반 계정으로 로그인을. 맞습니다. 이게 나중에 교사 인증 받는 방법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선생님. 네, 요거는 제가 쉬는 시간 때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벌써 그냥 가입이 돼버린 경우 교사 인증을 어디서 하냐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일반 계정에서 보여드릴게요. 그거는 네, 이렇게 만들고 수업에 초대를 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수업에 한번 선생님들 초대해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오늘 제가 수업을 위해서 만든 온라인 콘텐츠 선도학교 방입니다. 그래서 수업에 들어가면 여기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어요. 이름 바꿔서 하실 수도 있고 여기 보시는 배너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배너. 앞에 있는 요 녹색 배너도 만들 수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배너를 바꿔볼게요. 팀 배너 업데이트 누르시면
네. 팀웨어 업데이트, 배너가 업데이트 됐죠. 이렇게 될 수 있고, 선생님 팀원을 초대하실 수 있습니다. 팀원 초대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팀원이라는 메뉴를 누르셔도 되고요. 또는 점 3개 누르셔서 팀원 초대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네, 팀원 초대. 자, 이제 여기서 링크를 통해서 초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저희 학생들이 초등학생이잖아요. 그래서 다 13세 미만입니다. 13세 미만. 그러다 보니까 권한이 필요한데요. 원래 부모 동의 양식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혹시 캔바를 학기 초부터 나는 사용해야겠다 마음 먹으신 분들께서는 학교 종이 같은 알림장이나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양식을 쓰셔도 되고,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 캔바에서 나오는 기본 양식을 제가 번역을 해놓은 양식이 있거든요. 이 양식입니다. 이 양식을 저는 그냥 저희 반 학생들한테 교장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요거 그냥 한 해 1년 정도만 쓰고 이제 폐기할 거니까, 원래는 우리나라 양식이면 더 좀 꼼꼼하게 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나 이 사이트 자체가 외국 사이트다 보니까 일단은 요 정도만 보내서 학생들한테도 그리고 학부모들께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요렇게 해서 학생들을 초대를 제가 한번 선생님들 초대를 한번 해볼게요. 네, 복사했습니다. 복사를 하고 채팅창에 됐습니다. 이렇게 초대를 해드렸습니다. 네. 초대를 해드리고 이제 이 초대 링크를 학생들이 클릭하게 되겠죠. 이제 학생 화면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제가 이건 쓴 학생 화면입니다. 이 학생이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죠? 네. 지금 벌써 가입이 됐습니다. 그죠? 가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면 온라인 콘텐츠 선도학교 연수라는 수업에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번 얼마나 들어왔는지 한번 볼까요? 새로 고침해 볼게요. 네, 벌써 10분 정도, 물론 교사 포함이니까 더 많이 되겠지만 10분 정도 벌써 가입이 됐다고 떠 있습니다. 그죠? 이걸 개인으로 전환하면 또 기능을 쓸 수가 없어요. 클릭해서 팀으로 전환을 해야 이 팀에서만 프로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됐습니다. 방금 제가 초대장을 보내드렸고요. 이렇게 초대를 하게 되면 이제 학생한테도 이렇게 교육이 먼저 뜨게 되고요. 아까 제가 말했던 지금 학생 화면입니다. 다시 공룡을 검색해 보면 아까 분명 유료였던 콘텐츠가 저한테도 무료로 뜨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생기지가 않죠. 그렇죠? 이렇게 학생들도 이제 모든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제가 교사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사 화면이고요.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보면요. 팀원, 네, 13분의 선생님이 들어와 주셨습니다. 네. 오리너구리 선생님도 들어와 주셨고, 이렇게 이름이 다 뜨게 됩니다, 선생님. 선생님 메일이 보이기 때문에 제가 금방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선생님으로 지정해 주실 수도 있어요. 이제 교사는 뭐가 다르냐? 기능은 똑같습니다. 기능 쓰는 건 다 똑같은데 교사 계정을 갖고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어떤 점이 좋으냐면 좋은 게 아니라 과제를 검사할 수 있는 기능이 생깁니다. 과제를 검사하고 다시 학생들한테 돌려주고 피드백할 수 있는 기능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제를 학생들한테 낼 수 있는 권한도 생기겠죠, 당연히. 그래서 제가 아까 학생으로 그대로 제가 가입한 이 계정입니다. 학생으로 다 뜨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보다 훨씬 많은 선생님들께서 가입을 해주셨네요. 이렇게 되면 이제 저희 반 학생들과 함께 디자인을 만들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학생 화면에서도 똑같이 뜹니다. 최근 디자인. 그런데 이제 최근의 디자인, 내가 썼던 디자인들이 막 먼저 뜨고요. 그래서 분리해서 보여드리면요. 이 홈은 내가 개인적으로 만든 디자인들이 여기 다 뜹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만든. 근데 수업에 들어오려면 이렇게 수업을 꼭 클릭을 해주셔야 됩니다. 수업. 여기 보시면 수업과 분리되어 있죠. 수업을 꼭 학생들한테 클릭을 하라고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만들지 말고 수업에 들어와서 여기서 디자인 만들고 폴더도 쓰고 팀원들하고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꼭 해주셔야 되거든요. 네. 이제 교사가 한번 만들어서 보내보겠습니다, 선생님. 자,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한테 과제를 한번 제시하는 방법을 선생님들께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교사가 디자인을 하나 만들겠죠. 자, 디자인을 하나 만들고 교육 프리젠테이션입니다. 프리젠테이션 이름을 한번 자기소개라고 한번 해볼까요? 네, 자기소개라고 말해도 보시면 템플릿이 끝도 없이 나옵니다. 물론 영어도 있고요, 한글도 있고요. 요즘 보니까 부쩍 한글 콘텐츠들이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이게 무슨 팀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누군가 만든 거를 교육용 계정에서 누군가 만드신 걸 그대로 템플릿으로 올려줬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보시면 에듀를 클릭해 보면 정말 다양한 템플릿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보이는 것 중에서 요걸로 한번 해볼게요. 네, 요걸로. 그래서 모든 13페이지에 적용. 그러면 13개의 템플릿이 생겼습니다. 이걸 지금 들어오신 선생님들께 과제로 한번 보내드려 보겠습니다. 과제로 한번 보내드려 볼게요. 공유 버튼을 누르고 과제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선생님. 과제라는 메뉴. 더보기를 누르셔도 과제라는 메뉴가 뜨는데요. 여기까지 내려가실 필요는 없고 그냥 아까 처음 보신 것처럼 공유 버튼 누르시고 과제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제가 이거 원고에 다 담지를 않아가지고 혹시 못 보실까봐 한 번 더 반복하겠습니다. 공유, 과제, 옵션을 선택하는데 이 캔바 구글 클래스룸과 팀즈랑도 연동이 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것까지 사용하기에 학생들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냥 캔바에 바로 제출하게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제일 좋은 기능입니다, 선생님들. 각 학생을 위한 새로운 디자인. 혹시 구글 슬라이드 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구글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 학생들한테 그냥 로그인 하지 않고 배포하면 학생들이 동시에 구글 슬라이드에 들어와서 편집하면 엉망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갑자기 막 친구들 거 지워버리고. 그거 말고 얘는 각 학생을 위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게 복사되어서 지금 우리 들어와 계신 분이 18명이면 17분의 선생님께 새로운 디자인으로 다 배포가 됩니다. 그래서 해당 과제는 자기소개 과제입니다. 자, 이렇게 다음.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어제도 제가 잠깐 실수를 했던 것인데 여기 보시면 눈이 안 보이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보기 가능으로 해주시고 게시라고 합니다. 네, 게시 새로운 과제가 게시되었습니다. 자, 이제 학생 화면을 한번 볼게요. 선생님들께도 바로 떴을 겁니다. 자,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보기 전용으로 지금 떴죠. 새로 고침하시거나 여기 온라인 콘텐츠 선도학교 연수에 보기 전용으로 이름이 지정되지 않은 디자인 하나가 과제로 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선생님들께서 템플릿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학생입니다. 학생. 해볼게요. 누르고 학생은 이렇게 템플릿 사용하기를 누르게 되겠죠. 네. 여기서 이제 고치게 되는 겁니다. 네. 자, 학생들은 자기소개가 아니라 자기소개를 해야겠죠. 그죠? 저는 지금 선생님이 아니라 선생님께서도 지금 같이 실습하고 있는 선생님들께서는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고치고 여기 보면 여러 콘텐츠들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요소죠. 요소인데 이렇게 검색을 하셔서 사용하셔도 되지만 이게 또 좋은 게 요소를 누르고 이 꽃을 이렇게 검색하거나 얘네들 비슷한 걸 또 찾아주더라고요.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이 꽃이라고 해도 다양한 꽃들이 나오고요. 그것과 약간 어울릴 만한 색감들도
줍니다. 만약에 이 꽃을 제가 그냥 가지고 왔다고 치면, 네, 이 색이 이렇게 배포된 색과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럼 이걸 이제 색깔 편집도 가능하시거든요. 네, 편집을 해서 할 수도 있고, 이 색깔을 문서에 있는 색상으로 고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색깔 변형도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아, 이건 너무 틀어져 버리네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편집할 수 있는 기능들이 다 있습니다. 네, 보면 자동 추천이라 해서 이것과 비슷한 걸 또 추천해 주기도 합니다. 자기들이. 전체 보기 누르면 얘와 비슷한 것들을 캔바가 스스로 추천도 해주고요. 그래픽뿐만 아니라 사진 같은 것들도 옮길 수 있고, 나중에 알려드리겠지만 사진은 본인의 사진도 업로드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릭하셔서 하실 수 있고, 요 보시면 밑에 보시면 텍스트라고 있거든요. 텍스트 한 번만 클릭해 주시고 본문 텍스트 추가해 주시면, 네, 이렇게, 네, 1번 노노노 이런 식으로 다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걸 하려면 이제 자기 사진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사진 같은 경우는 학생들 직접 학기 초에 찍어주신 개인 사진이 있다면 개인 사진을 여기에 쓰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서 학생들이 바로 살 수. 아까도 말씀드린 구글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데, 특히 이런 디자인적인 감각이 떨어지는 친구들은 당장 옆에 친구보다 자기가 별로 안 예쁘다고 생각하면 안 하려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교실 수업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컴퓨터실에서도 이런 실습을 하다 보면, 근데 이거는 그런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자기소개와 관련된 프레젠테이션만 해도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열심히 참여하더라고요. 그죠? 이렇게 다 만들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거를 여기 우측 상단에 보시면 교사에게 보내기라는 것만 학생들이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교사에게 보내기. 교사 선택 이승광. 자기소개 파일입니다. 선생님들께서도 혹시 다 하실 필요 없이 뭐 몇 개만 고치셔가지고 이렇게 교사에게 보내기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내기. 그러면 교사한테 과제가 제출되게 됩니다. 자, 과제가 왔는지 한번 볼까요? 방금 이승광이라는 학생이 고쳐서 과제를 제출했습니다. 자, 그럼 어디서 확인을 하게 될까요? 저희 여기 보시면 수업에서 수업 과제가 있습니다. 수업 과제에서 학생들의 수업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보다 먼저 이제 이 밤톨쌤께서 제출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제 거를 먼저 볼게요. 혹시. 네. 이렇게 자기소개 파일을 교사가 바로 확인할 수도 있고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검토를 해주실 수 있는데 피드백 메시지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도 할 수 있냐면 댓글로 학생들한테 수정사항을 알려주시, 이건 구글 슬라이드에도 있는 기능이죠. 각각의 슬라이드마다 댓글을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밤톨쌤 제가 좀 봐도 되겠죠? 이게 공유되고 있는 사진이라서 첫 화면만 보고 말씀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사진이 교체가 안 돼 있잖아요. 그죠? 사진이 교체 안 돼 있으니까 사진을 본인 사진으로 교체해 주세요.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시면 이게 학생한테 바로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검토 사진만 교체해 주세요. 라고 보내면요. 이렇게 의견 보내기를 누르면 이 과제가 다시 학생한테 보내집니다. 제가 제일 크게 착각할 수 있는 이것만 말씀드리고 제가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환은 애들한테 이 과제가 검사가 끝이 났으니까 이제 L 파일이나 그 투명 파일에 넣으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더 이상 내가 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 반환은. 근데 의견 보내기는 말 그대로 피드백입니다. 너 이거 조금 더 수정해야 될 것 같으니까 이 부분 수정해서 다시
내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견 보내기를 누르셔야 됩니다. 네, 의견 보내기를 누르면요. 제가 제 걸로 또 보여드릴게요. 지금 밤토쌤 걸 볼 수가 없으니까 제가 검토 누르고 요거를 다시 제가 공유를 누르고 검토를 누르고 자 사진 교체하세요 라고 의견을 보내면요. 이제 이 학생한테 이렇게 뜨게 됩니다. 학생한테는 뭐라고 뜨냐면요. 이렇게 뜹니다. 변경사항이 필요함. 변경사항이 필요함. 들어가 보면 사진 교체하세요 메시지와 함께 나중에 만약에 댓글을 남겼으면 이 안에서 구체적으로 뭘 고쳐야 되는지까지도 여기에 보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수정을 더 하게 되겠죠. 그죠? 네. 요 기능들, 학급 기능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1교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아마 또 너무 또 빠르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상이나 그 제가 남겨드리는 슬라이드를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기 전에 그 미리 안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사 인증이 되셔도 제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반에 벌써 학생으로 들어와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인증이 제대로 안 돼서 교사용으로 안 들어가실 수도 있고요. 또 아까 질문해 주신 선생님 제가 아까 테스트를 해보니까요. 맞았습니다. 이게 안 떠요. 왜 안 뜨냐면 이것도 똑같습니다. 학생으로 저희 반에 들어와 계시면 이게 안 뜹니다. 왜냐하면 이 계정은 학생이 쓰는 계정이라고 캔버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반에 제가 실습을 위해서 저희 반에 19분이나 18분이 들어와 계시잖아요. 이분들은 교사 인증이 되셨지만 아마 그 제가 삭제하기 전까지는 이게 안 뜰 수도 있습니다. 교육용 캔버 무료로 받기 이게 저는 지금 이게 떴죠. 왜냐하면 제가 쉬는 시간에 그 아까 그 네이버 메일을 학생에서 삭제를 해봤거든요. 삭제를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어디냐 에듀케이션 사이트 있죠, 그죠? 제가 아까 첨부해드린 그 캔바 에듀케이션 사이트를 들어가 봤더니 그제서야 이것도 한 새로 고침 몇 번 하더니 이게 교육용 캔바 무료로 받기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조금만 참으시고 이거 끝나고 나시면요. 제가 바로 끝나자마자 선생님들 계정은 저희 반에서 다 삭제를 해드릴 테니까 인증 메일 확인하시고 다시 그 에듀케이션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제가 구글 슬라이드에 다 남겨뒀습니다. 그 구글 에듀케이션 사이트도 거기에 들어가셔서 교사 인증이 제대로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나 제가 죄송한데 이렇게 했는데도 계속 교사 인증 사이트가 안 뜨고 그냥 계속 학생으로 그 개인 계정으로 바로 로그인이 되신다 하시면 죄송하지만 다른 지메일 계정을 판다든지 새로운 계정으로 새롭게 하시는 게 빠르실 거예요. 엉켜버릴 때가 있더라고요. 아쉽게도. 그래서 그거를 바로 하시지 마시고 그냥 다른 계정을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경기도 학교 메일을 사용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게 제가 경기도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구글 계정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교육청에서 그 경기도는 구글 계정을 만들어 주기도 한다 하시더라고요. 교육용으로. 그리고 웨일스페이스 계정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정을 쓰신 분들은 일단 웨일을 쓰시는 분들을 말씀드리면요. 웨일 같은 경우에는 메일을 어디서 확인하냐면 그 이런 웍스라는 데가 있습니다. 경남 화면하고 좀 다를 수 있는데 그 웍스 모바일이라 해서 이 웍스라는 게시판에 들어가야 이 웨일 스페이스는 쓰실 수 있고 나머지 그냥 구글 계정으로 쓰시는 경기도 계정은 그냥 똑같습니다. 지메일 들어가셔서 그 계정 치시고 비밀번호 아마 설정하셨을 거니까 지메일에서 인증 메일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저 메일 주소는 아는데 비번을 까먹었다. 그러면 이거 초기화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 초기화는 아마 학교에서 해주실 수도 있고 아마 경기도 뭐 정보원이라든지 이거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또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나 비밀번호 까먹었으니까 초기화 좀 해달라고 부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냥 지메일로 하라 말씀드린 게 이 계정을 만들어주는 계정은 제 마음대로 비번을 바꾸거나 알아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교사 인증이 되셔도 안 되는 이유가 제가 여기에 학생으로 벌써 등록을 해버렸기 때문에 안 되실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연수가 끝나고 나셔서 계정 부분은
마치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뜨면요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뜹니다. 제대로 뜨면 네 그래서 똑같이 뜹니다. 이름 입력하라 그러고 학교 웹사이트 선택하라 그러고 이게 떠야 제대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신청 못한 선생님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청 이미 하신 선생님들께서는 그냥 기다리시면 됩니다. 메일 올 때까지. 자, 제가 다시 한번 그러면 제 메일을 초대해서요. 학생으로 또 가입해 볼게요. 네. 바로 그냥 링크 클릭만 하면 바로 학생이 가입이 됩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됐죠. 자, 2교시는 캔바의 수많은 기능 중에서 핵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콘텐츠 선도 학교라면 이 정도 기능을 사용하면 좋겠다 싶은 캔바의 핵심적인 기능들 위주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파일 하나를 먼저 보내드려 볼 건데요. 이 첨부 파일 하나를 보내드려 볼게요. 네, 다운로드 폴더로 가서 저도 사실 막 파일을 정리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가지고 막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유니버설 디자인이라 해서 이 장애인의 교육할 때 뭐 이런 비슷한 것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제가 PDF를 먼저 한번 선생님들께 실습을 위한 PDF입니다. 뭐 이걸 써야 된다 그 말은 아닙니다. 실습을 위한 PDF 파일 또는 선생님들 가지고 계신 PDF 그냥 쓰셔도 돼요. 자, 다 쓰셨으면요. 내려 받으셨으면요. 화면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디자인 만들기 학생들한테도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색깔만 잘 보면 된다. 선생님 뭐 해요? 물어보기 전에 이 보면 보라색으로 나와 있는 게 2개밖에 없거든요. 네. 디자인 만들기 누르고 여기서 추천해 주는 걸로 만들어도 되지만 PDF 파일 저희가 사실 새로운 학습지를 만들고 파워포인트를 만드는 것은 정말 우리 대단하신 인디스쿨의 그 멋진 선생님들은 참 어떻게 만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어떻게 그렇게 물론 없는 시간을 쪼개서 만드시는 거겠죠.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파일들을 저희가 직접 만들기는 쉽지 않거든요. 기존의 자료들을 저는 최대한 활용하자는 것이 약간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저도 만들 때도 있지만 그래서 디자인 만들기를 여기서 하셔도 되지만 이렇게 파일을 가져오실 수가 있어요. 이 PDF 파일을. 제가 방금 보내드렸던 파일을 다운로드 파일 폴더로 가서 불러와 보겠습니다. 네. 청소년 유디교재 학습지 제가 한번 열기 버튼 눌러서 이렇게 가지고 오면 이렇게 내 프로젝트의 디자인이라는 메뉴에서 학생 화면도 보여드릴게요. 학생 화면, 학생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만들기, 파일, 다운로드, 요거는 네, 이것도 똑같은 걸로 해볼게요. 이건 다른 걸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여기에서 가지고만 오면 PDF 파일이 가지고 와집니다. 자, 다시 교사하면 이제 다 불러와졌죠, 그죠? 선생님들께서도 파일 받으셔서 올리셨으면 클릭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게 피드백 해달라 하는데 저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피드백 해주셔도 되고 항상 얘들이 궁금한가 봐요. 잘 나왔는지. 그래서 잘 나왔다. 텍스트도 잘 나왔다. 제출. 네. 근데 지금 약간 안 맞죠? 그죠? A4 사이즈였는데 여기 추가로 사이즈가 더 들어온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한글로 쳐도 이 사람들이 과연 확인을 할까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이따 제출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네들을 위해서 제출할 수 있고요. 보시면 요 원래 PDF 파일을 그대로 넣을 수 있습니다. 요 PDF 파일의 경우에는 선생님 보시는 것처럼 글자 수정이 안 돼요. 이거는 PDF를 처음 만든 사람이 그렇게 글자 수정도 못하게 막아둔 겁니다. 네. 근데 아까 제가 학생 거 PDF 하나 올리는 거 보여드렸죠. 요 학생 거. 여기에 지금 이 파일도 PDF였는데 들어가 보면 요 PDF는요. 글자 수정도 가능합니다. 네. 지금 영어로 다 돼 있어요. 제가 이거를 아까 팝하고 지금 웨일 브라우저를 홍보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영어 복사해서 팝하고 띄워서
이렇게 해서 요걸 가지고 번역해가지고 네, 복사해서 이렇게 붙여넣기 한 겁니다. PDF에 따라서 이렇게 글까지도 수정이 가능한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린 PDF로 저희가 만드는 이유가 약간 저작권 때문에 일부러 PDF로 만드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요거를 수정해서 마음껏 사용해도 되는가는 사실은 저작권 연수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녹록한 상황은 아닙니다만 선생님께서 이거는 뭐 얼마든지 재구성해서 사용해도 된다는 그런 자료라면 이렇게 뭐 수정하실 수도 있다. 또는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나오는 이런 교재와 학습지 같은 것들은 이미 또 원하지 않는 부분들은 이렇게 해놨거든요. 수정을 못하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학생들한테도 이걸 물론 종이 프린트를 다 해주셔서 나눠주시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들어서 바로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더 친절하게 만들어 주려면 사실 이렇게 텍스트 박스 또 학생들한테 바로 PDF로 주실 게 아니라 선생님만 이 PDF를 사용하시고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여기에 글자를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글씨 크기를 여기 비슷하게 글씨 크기를 뭐 11 정도로 해서 요건 것들을 컨트롤 C, 컨트롤 V도 다 됩니다. 컨트롤 C,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만들어서 아까처럼 제가 말씀드린 과제로 애들한테 주셔도 되겠죠. 이 PDF를 그냥 학생들한테 올리라고 하는 것보다 지금 저는 선생님들이 어떻게 쓰실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도 학생들이 이 텍스트도 막 이게 좋아 보이니까 여기다 써야 되는 글인데도 여기다 써야 되는 그림에도 막 네, 제가 지금 다른 화면을 공유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텍스트를 붙여주면요. 이렇게 학생들이 더블 클릭해서 지우고 쓸 수 있습니다. 이거 막 이런 거 끌고 오거든요. 막 생각 안 하고. 글 쓰라고 하면 막 갑자기 이런 글꼴들 끌고 오고 막 예뻐 보이니까 자기들이 봤을 때. 저는 무조건 이거 중에서 해서 글꼴도 엄청 많습니다, 선생님.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웬만한 예쁜 글꼴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캔바에. 한글 글꼴들이. 제가 5년 전에 쓸 때만 해도 한글 글꼴을 쓸 수 있는 거는 고딕, 그리고 명조, 그게 끝이었습니다, 거의. 그런데 지금 보시면 그 주화체 아시죠? 그쪽에 나와 있는 이걸로 나눔 고딕부터 해서 웬만한 글꼴들이 다 지원이 됩니다. 네. 이렇게 텍스트를 넣으실 수도 있어요. 또는 이 옆에 포스트잇처럼 뭔가 추가하고 싶으시다. 요소를 검색하셔서 포스트잇이라고 치고 이렇게 붙여주셔도 됩니다. 네. 이건 제가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얘들이 이런 걸 옆에 여백을 남겨놨길래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뭔가 추가하셔도 되고요. 나는 이 여백이 마음에 안 든다 하시면 이 여백을 없애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없앨 수 있냐면 크기 조정을 할 수 있는데 참고로 이렇게 크기 조정을 해버리니까 얘도 같이 작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시 늘려야 되는 불편함이 있으시니까 선생님 웬만하시면 그냥 이대로 쓰시는 게 좋아요. 근데 여기 크기 조정에서 A4 사이즈로 조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단 얘도 같이 줄어든다는 거. 그러면 이 얘도 같이 줄어들면 어차피 또 이렇게 잡아가지고 늘려야 돼요. 그럼 귀찮으니까 그냥 이대로 쓰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이 글자를 여기서 바로 입력하게 만드실 수도 있고요. 또는 이런 경우도 지금 종이와 같은 경우에 저희가 대면 수업에서는 상관없습니다. 이걸 틀어주시면 되니까. 근데 목소리의 형태라는 영화가 만약에 유튜브에 있다면 이렇게 링크를 넣어 주실 수도 있거든요. 학생들한테. 그러면 보면 그 추가할 때 이런 링크 같은 것들도 여기다가 추가를 해 주실 수 있습니다. 보여드리면 텍스트 제가 텍스트를 클릭했더니 제가 지금 화면을 너무 크게 해놓은 것 같아요. 초기화 210 보시면 글자 만약에 여기 인터넷 주소를 선생님 입력하시고 글자를 하시면 여기 링크도 있습니다. 이 링크를 어디다가 해주실 수도 있냐면 각 페이지를 링크로 만들어 주실 수도 있고요. 또는 이 유튜브 같은 주소들 그냥 저는 에듀넷이라고 해볼게요. 네.
이렇게 링크를 걸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학생들이 요거 링크를 클릭해서 바로 들어오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요 페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선 있는 것도 있거든요. 네. 들어오라는 이 기능이 있기는 합니다. 네. 들어오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어제 연습 때는 이걸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런 들어오라는 기능을 그리면 틀렸죠, 그죠? 네, 막 긋고 있는 겁니다. 이런 들어오라는 기능으로 선도 그을 수 있고요. 마커라고 해서 아이고 마커가 아니네요. 형광펜 크기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그렇게 색칠도 하는 기능들도 있습니다. 또는 여기 맨 마지막에 보면 영어권 나라가 아닌 곳에 여행을 왔다고 상상해 봅시다 해놓고 이제 AAC라 해서 이제 적절한 어떻게 AAC가 여기 보면 이제 기호로 설명한 그림으로 설명 글자가 없이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데 실제로 그림을 그리라 해보면 저희 반 아이들 6학년 학생이지만 정말 네 제가 남녀 차별은 아니고 몇몇 남학생들은 제일 먼저 묻는 질문이 있죠. 쫄라맨 해도 돼요? 대충 해도 돼요?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안 된다고 할 걸 알면서도 일단 그런 질문하고 그게 저는 근데 옛날에는 제가 아들을 낳기 전만 해도 옛날에는 얘가 나를 화나기 위해서 하는 말인가 싶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자신이 없어서 하는 말인 것 같아요. 좀 더 이제 너그러워졌습니다. 근데 이 캔바를 이용하면요. 쉽게 애들이 접근해서 훨씬 더 오히려 그림 못 그린 애들이 더 잘합니다. 이거는. 오히려 그림 그린 애들은 그냥 선생님 그리면 안 돼요 하는데 이렇게 이 상황을 이런 요소들로 완벽하게 만들어내더라고요. 걔네들도 쫄라면 그리고 싶어서 그리는 게 아니라 사람이 잘 못 그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들도 막 집어넣을 수 있고요. 네. 보시면 경찰도 나오는데 한 가지 단점은 이 경찰도 서양 친구들 스타일로 나옵니다. 우리나라 경찰 같지 않고 보면 약간 이게 사이트 자체가 외국이고 외국 컨텐츠들을 많이 가져오다 보니까 그래도 뭐 비슷하게 있는 것들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여기서 만든 다음에 학생들한테 제출하게 하면 훨씬 더 그 종이로 프린트하지 않아도 되고 학생들이 더 자신 있게 좀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더라고요. 작년에 한 것들을 잠깐 보여드리면 네. 돼지 쪽 혹시 선생님 지금 뭐 하신 분 있으시면 저한테 과제로 제출해 주셔도 됩니다. 네, 작년에 저희가 했던 거 잠깐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 반 학생들하고 했던 수업 과제 중에 하나가 작년 장애인의 날에도 저희가 이거를 했었거든요. 유니버설 이걸로 해보자고 해서 요겁니다. 요거 원래 저희 특수 선생님께서 종이로 주신 건데 제가 그거 한글 파일을 PDF로 바꾼 다음 여기다가 올린 다음 학생들한테 배포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이제 물론 좀 너무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서 그리고 사용 설명서도 텍스트로 여기서 바로 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보시면 역사 인물 이런 것 만들 때도 네, 요 양식 하나를 이용해서 학생들과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뒤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기능이 바로 그 PDF를 바로 캔바에 올리면 워크시트를 한 번에 생성할 수 있다는 거. 물론 그 텍스트 같은 상자를 선생님이 해줘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 지금 현재 온라인 워크시트 중에 그 정도 작업을 안 하는 온라인 시트는 없습니다. 자동으로 뭐 텍스트 창을 만들어주고 자동으로 링크를 생성해주고 이런 건 없어요. 어쨌든 모든 것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캔바는 그런 것들과 학생들의 작업을 한 곳에서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온라인 수업을 2014년 디지털 교과서 연구학교를 하면서부터 시작했는데 가장 힘든 점이 지금의 에듀넷은 엄청 그 위드랑과 디지털 교과서는 많이 발전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 뭐 만들려면 구글에 들어가서 검색해야 돼. 그 사진 다운받아야 돼. 그걸 다시 또 다른 위드랑이나 이런 사이트에 올려서 거기서 편집하고 이게
단계가 한 10개, 20개 돼버리니까 학생들이 실제로 수업하는 시간은 그 과제를 다루는 시간은 10분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 30분은 이 절차를 따르는데 다 사용하니까 교사도 지치고 학생들도 힘들어요 소리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때 제가 담당한 친구들이 3학년 학생들이었습니다. 아직 글자도 제대로 못 쓰는데 막 이거 한글도 제대로 안 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영타까지 쳐야 되고 아이디 되게 힘들었는데 이 캔바는 여기에만 로그인 할 수 있으면 즉 물론 학생도 이메일 계정이 있어야 된다는 가장 큰 어려움이 있지만 요즘은 온라인 콘텐츠 선도 학교를 하려면 적어도 이메일 계정 하나 정도는 다 있어야 되거든요. 물론 에듀넷 아이디 같은 경우는 교사용으로 만들어 줘도 이메일 계정이 필요가 없지만 사실 앞으로 학생들이 좀 더 많은 것을 다루기 위해서는 구글 계정이라든지 또는 학교용 계정들이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경기도 같은 것도 아마 학생 계정을 구글 계정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럼 이거 그냥 캔바에 자동 저장만 해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캔바의 좋은 점은 어제 어떤 선생님이 질문해 주셔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렸는데 앱도 됩니다. 이렇게 구글로 하셔도 되고요. 플레이스토어에서 그 캔바 검색하시면요. 태블릿 어떤 학교에서는 태블릿 쓰시는 학교도 계시죠. 저희는 크롬북 썼었는데 영어로 할까요?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틀려도 알려주네요. 네. 앱도 있습니다. 네. 요 앱도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선생님. 물론 제가 권장드리는 거는 마우스와 키보드가 있는 컴퓨터에서 하셔야 훨씬 더 잘 됩니다. 하지만 앱에서도 못하는 것은 아니다. 네. 앱에서도 쉽게 하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수업 과제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마지막에 그 친구가 다 작업을 하고 나면요. 네, 프로젝트를 다 작업을 하고 나면 저한테 제출할 수 있고 보일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방금 PDF 업로드 기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 다음 보시면요. 어제와 순서를 조금 다르게 가져갈게요. 제가 왔다 갔다 하니까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진 편집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선생님. 이 사진 편집 기능, 사진 편집 프로그램 무료 중에 제가 예전에 많이 쓰던 게 이제 포토스케이프라는 앱도 있었고요. 요즘은 앱도 워낙 잘 나오긴 하는데 이것도 역시 단점은 광고. 사진 편집 프로그램도 유료로 직접 돈 주고 쓰시지 않으면 계속 광고 뜨고 워터마크 뜨고 안 좋은 게 많은데 이 캔바는 이 사진 편집도 너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사진 편집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선생님 제가 학생들하고 최근에 그 경남 창녕에 있는 화왕산이라는 곳을 다녀왔거든요. 네, 여기 정상에서 제가 학생들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제일 걱정해야 될 건 저였습니다.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학생들은 잘 올라가더라고요. 사진 편집, 이렇게 사진을 올리고 사진 편집을 누르면요. 여기서 이 사진을 마음대로 이미지 편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수많은 기능들이 있거든요. 혹시 선생님 그 지금 캔바에 들어와 계시다면 사진 편집 기능을 같이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양쪽 학생용에서도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올려주시면요. 네. 자, 클릭을 하시면 이미지 편집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나머지 선생님 자르기, 뒤집기, 애니메이션은 하지 않을게요. 이거는 선생님들이 직접 해보시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거니까. 시간 편집은 나중에 이걸 영상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또는 프리젠테이션이나. 그거를 이제 더 늘리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막 한 30초에 넣으면 이 사진만 30초 나오거든요. 저 그냥 이거 이미지 편집 들어가시면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기능으로 이 사진을 필터로 고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제일 먼저 제가 캔바에 추천드리는 배경 제거 기능입니다. 배경 제거. 제가 한번 누르기만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지금 같이 실습하시는 선생님도 한번 눌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배경 제거 프로그램. 네, 누르면 이 사진을 이 친구가 알아서 분석을 해줍니다. 배경과 인물이나 사물로. 제가 어제 해보니까 확실히 인물을 더 잘 인식하는 것 같아요. 네, 보시면 아이고, 클릭. 지금 얘가 왜 안 움직이냐면요. 얘는 사진 편집하게 되면 처음부터 배경으로 지정이 됩니다. 배경으로 지정이 돼요. 마우스 오른쪽을 한번 클릭해 보시면
배경에서 이미지를 분리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진 편집에서 사진을 만드시면요. 사진 편집에서 만드시면요. 이게 배경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진 어디에서 들어가죠? 네. 김효수 선생님 다시 한번 보시죠. 디자인 만들기 누르시고 밑에 사진 편집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진이 불러올 수 있습니다. 디자인 만들기에 사진 편집. 네. 학생 화면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금 학생 화면이거든요. 사진 편집 누르면 이렇게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먼저 배경에서 빼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얘는 배경으로 안 돼 있네요. 움직이게 돼 있네요. 그럼 이미지 편집 누르고 배경 제거 이렇게 누르시면 배경과 인물을 구분을 해줍니다. 얘가. 네. 이렇게 제가 다시 교사 화면으로 이동할게요. 시간이 좀 걸리고 이렇게 배경에서 제가 분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이제 요소에 들어가시든지 또는 배경에 들어가셨어요. 이 배경이 안 뜨시거나 이런 게 안 뜬다. 더보기 누르시면 추가가 됩니다. 더보기 누르시면 이렇게. 그래서 배경 클릭하신 다음에 네. 그런 질감 네, 별로네요.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넣어서 학생들에게도 어른들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지만 학생들이 엄청 좋아합니다. 선생님들. 이런 거 사진을 해서 또는 우주 클릭만 해주시면 배경이 자동으로 바뀌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단독 사진도 더보기 눌러서 배경 클릭하시면 네, 이렇게 네, 지금 아마도 얘가 또 배경으로 돼 있나 봐요. 배경에서 이미지 분리하신 다음 배경을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요 학생 화면을 한번 보세요. 학생 화면 한번 보시면요. 요 친구, 다른 친구가 나와 있죠. 얘를 지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다시 돌아가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클릭하고 이미지 편집 들어가셔서 배경 제거 누르시면 빨리 되면 좋을 텐데. 네, 빨리 되네요. 두 번째는. 이 친구가 지금 나오면 안 되는데 나왔죠. 보시면 지우기, 복원 두 개가 있습니다. 지우기 누르신 다음에요. 브러쉬 크기를 약간 조절하시고 네. 이렇게 클릭해서 지워주시면 나중에 얘는 배경 없는 것이 됩니다. 네. 이렇게 지우실 수도 있고 나는 하늘은 나왔으면 좋겠다. 복원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좀 크게 할게요. 이거는 네. 하늘은 나왔으면 좋겠다. 이거 복원은 신경 쓰지 마시고 이렇게 팍팍 하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복원하실 수 있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요게 사진으로 바로 편집하는 방금 말씀드린 요 디자인 만들기에서는 사진 편집 파일 가져오기 만드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 크기는요. 여기 보시면 아예 픽셀을 정해 주시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사용자 지정 크기는 거의 안 썼던 것 같아요. 그냥 프리젠테이션이나 교육 영상을 만드는 데 썼습니다. 네, 그 다음은 선생님 이 프리젠테이션은 설명 안 드려도 아실 것 같아요. 그냥 이제 뭘 만들 수 있냐면 동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로 굳이 안 들어가셔도 돼요. 근데 그냥 디자인 만들기 누르시고 교육 영상 만드시고 또는 내가 만들고 있던 이 자리에서 바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파일 뭐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냥 뒤로 만드셔도 돼요. 그냥 뒤로 가셔서 디자인 만들기 누르시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교육 영상으로 들어가시면요. 영상 같은 것들도 기본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제공됩니다. 제가 기본 틀이 이 정도 됩니다. 네. 이런 거 그냥 고치시기만 해도 멋진 오프닝 영상을 만드실 수.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이따 플랫폼에 나중에 뭔가 자료 올리라고 하는데 그냥 내가 파워포인트로 만드는 것도 만드실 수 있겠지만 좀 더 좋아 보이고
예뻐 보이고 하는 것들, 그리고 지금 연수 들으시는 분들 중에 분명히 또 제가 봤을 땐 온라인 콘텐츠 선도학교 또 선도교원이나 또는 다른 그런 디지털과 교육과 관련된 선도교원들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생각합니다. 이 늦은 시간까지 남아서 연수를 들으신다는 것 자체가. 근데 뭔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좋은 영상, 동영상 자료, 연수 영상을 하나 만드신다 하더라도 여기서 보시면 이런 튜토리얼들이 다 나와 있고 선생님들께서는 글만 고치시면 됩니다. 글만. 네. 특히 유튜브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보시면 여기에 동영상만 있는 게 아니라 오디오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더보기 누르시고 오디오 누르면 무료 음악, 무료 오디오, 무료 오디오 이것도 넣으실 수가 있어요. 단 여기 보시면 시간이 정해져 있죠. 4.5초 돼 있으면 선생님께서 14초라면 딱 4.5초만 되고 얘를 더 늘려주시면 음악도 같이 늘어나게 됩니다. 제가 왜 이걸 극찬하고 있는지 예전에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거 한번 만들려고 하면요. 그 윈도우 기본 사진 앱에서도 물론 만들 수 있지만 일일이 그거 다 포와야 되고 음악도 유튜브에 검색해가지고 무료 음악이 뭐 있나 찾아야 되고 하는데요. 이게 한 번에 됩니다. 단 선생님 이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시게 되면 아마 저작권이 이 사람한테 가게 될 거예요. 얘들도 그냥 공짜로 주는 게 아닙니다. 이 음악을 제공했는데 만약 선생님이 유튜버인데 내가 구독자가 1000명이 넘어. 그래서 내가 수익이 나는 사람이다. 근데 이 음악으로 영상을 올렸다. 그렇게 되셨을 때는 아마도 저작권 침해라고 뜰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냥 뜨면 뜨는 대로 놔두시면 돼요. 근데 내가 수익을 내야 되는 사람이다. 그러시면 이제 그런 음악은 따로 구하셔야겠죠. 그죠? 이게 업로드가 다 됩니다. 업로드가. 미디어가 다 업로드 할 수 있어요. 사진, 동영상, 오디오.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이미지, 동영상, 오디오도 그대로 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그것도. 폴더에 사진을, 네, 카메라 앨범 사진이 있죠. 요 사진 하나를 그냥 클릭 앤 드래그 하시면 업로드가 자동으로 업로드 해줍니다. 그죠? 네. 편집하기도 좋고요. 이렇게 옮기실 수 있고 얘를 그냥 배경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배경 교체. 네. 이렇게 할 수 있고 요거 보시면 100GB나 제공합니다. 선생님 뭐 정말 헤비 유저가 아니시면 100GB 아마 다 쓰시지도 못하실 거예요. 제가 이거 1% 넣는데 한참 걸리더라고요. 이거 1% 사용하는데 1기가도 채 못 썼습니다. 작년에. 이렇게 하셔서 만드실 수 있다는 점. 이거를 나중에 동영상으로 저장하실 수 있다는 점. 제가 오디오로 한번 해볼게요. 넣고 오디오 넣고 이 시간 제가 봤을 때 여기 조절할 수 있는 시간 14초 똑같이 맞추겠습니다. 음악이랑. 네, 이거 지워버리고 하시고 여기 추가 더 하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 여기 추가하신 다음에 아까 제가 폴더에서 사진 가져왔는데 이렇게 불러오고 얘를 배경으로 설정하고 이게 얼마나 빠른지 저는 알거든요. 선생님도 아마 보시면서 느끼실 겁니다. 이게 얼마나 지금 빨리 되고 있는 거고 이 무거운 활동이 선생님들 컴퓨터가 적어도 i5는 한 8기가 이상의 메모리만 지원하신다면 정말 빠르게 작업이 된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또 제가 선생님들 다 퇴근하신 상황이라서 더 빨리 올라가는 것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간편하게 영상을 학생들한테 만들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요소에도 참 영상이 많습니다. 진로와 관련된 저희가 항상 경남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꿈키움 주간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진로 주간에 도대체 뭘 해야 하면 저는 이제 자기가 관심 있는 직업을 조사하는 작업을 시키는데 이것도 캔바에서 어느 정도 훈련이 되면 할 게 없습니다.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이 알아서 준비를 해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축구라는 주제를 가지고 축구의 역사나 축구 선수에 대해서 조사를 해봐라. 물론 메시 자 보시면 특정 인물에 대한 사진은 조회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건 저작권이 풀리지가 않더라고요. 절대로. 그러니까 그 사진에 대해서는. 근데 비슷한 이런 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축구 이렇게 하면 동영상을 검색해 보면 이런 영상도 바로 나오고요. 학생들이 여기다가 이제
텍스트만 추가만 해주면 됩니다. 네, 이렇게 글자 이렇게 하면서 학생들한테 그 글꼴 같은 것도 고치는 방법들, 어떤 글꼴들이 좋은지 알려주실 수도 있고요. 제목에는 어떤 글꼴을 쓰는 게 좋다. 이런 것도 교육하실 수 있겠죠. 그죠? 글자가 잘 안 보일 때는 글자 색깔을 붙이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자, 여러 가지 기능들을 사용해서 영상을 만들고 마지막에 이것도 이제 다 만들었죠. 이제 저장을 할 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인터넷으로만 저장하는 게 아니라 얘도 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공유 버튼을 누르면 여기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공유, 다운로드. 그러면 지금 얘는 영상밖에 없으니까 처음부터 mp4로 추천을 합니다. mp4로 추천을. 근데 그걸 한 번만 클릭해 보시면 png, jpg, pdf 인쇄. 표준과 인쇄의 차이는 해상도입니다. 해상도. 표준은 조금 퀄리티는 낮지만 파일 용량이 작겠죠. 그죠? SVG 그리고 mp4, GIF까지 돼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mp4로. 아까 저희 친구들, 우리 반 친구들 한 걸로 할게요. 그냥 하면 별로니까 축구보다 이걸 만약에 한다고 하면 여기에 아까 음악도 넣겠죠. 음악 넣고 그리고 얘 시간도 더 넓히실 수 있습니다. 이 나중에 배경이네요. 배경 교체하고 네 배경에 두시고 막 10 몇 초 이것도 애니메이션도 넣으실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배경밖에 없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은 안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공유, 다운로드, mp4 동영상, 다운로드 하면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요거는 조금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선생님. 얘네들이 클라우드에서 작업을 하고 저희가 내려받는 거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잠깐만요. 만약에 선생님이 이 파일을 지금 위두랑이나 구글 클래스룸이나 또는 뭐 이학스터나 그런 플랫폼에서 따로 학급방을 운영하고 계셔서 거기에 자료를 올리게 하시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지만 사실 저는 이 캔바에서 다 했거든요. 어떨 때는. 그러면 이거 그냥 다운받는 게 아니라 학생들한테 아까 말씀드린 그 기능 있잖아요. 교사에게 보내기 기능으로 보내라고 하면 됩니다. 그냥. 영상으로 다운받지 말고. 교사에게 보내기 기능으로 그냥 보내라고 하면 되거든요. 지금 저는 그냥 다운받는 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를 해보면 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이렇게 영상으로 저장을 하는 기능들. 그래서 동영상 콘텐츠를 만들기에도 이 캔바라는 사이트가 엄청나게 좋다라는 사실들을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선생님 이미지 아까 편집에서도요. 그냥 제가 아무거나 하나 불러와 볼게요. 선생님 이미지를 교실이라고 예를 들어서 교실 이미지를 제가 하나 불러왔습니다. 지금 얘는 배경으로 설정되면 안 됩니다. 배경으로 분리하시고 이렇게 가지고 오신 다음 이미지 편집을 누르시면요. 여기에 쭉쭉 내리시면 필터도 있습니다. 근데 필터는 그 앱이 훨씬 낫더라고요. 아무리 제가 필터를 몇 번이나 여러 개 입혀봤지만 마음에 드는 필터가 하나도 없어. 그냥 물 빠진 색깔들이 주로 나와가지고 네, 이런 건 좀 진하게 나오기도 하는데 네, 필터는 별로 저는 사용하진 않습니다. 여기 보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스마트 목업이라는 것입니다. 목업은 선생님 아시다시피 그 뭔가 하기 전에 인쇄하기 전에 미리 이게 인쇄하면 어떻게 나올 것이라는 것을 보는 것을 지금 우리가 목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스마트 목업이 가능합니다. 여기 티셔츠 같은 곳에 요 사람을 누르면 아이고 네네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 네 보시면 괜찮은가요, 선생님? 이런 티셔츠. 네, 교실 모양의 티셔츠가 입혀진 게 보이시죠? 사실 이것도 역시 학생들이 좋아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요소들. 저희 반에는 소를 좋아하는 애가 있더라고요, 특이하게. 소를 좋아하면 단 선생님 요거 일러스트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티셔츠 한번 해볼게요. 일러스트도. 되는 것 같네요. 네. 아까 보니까 티셔츠 1이 지금 작동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되네요. 그죠? 요렇게 티셔츠에다가 원하는 것들을 넣는 목업 기능들이 있습니다. 또는 책 만드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학생들하고. 이렇게 책 표지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책 표지로도. 그래서 온책 읽기 하시는 분들 중에서 학생들이 만약에 지금 저희도 지금 그 온책 읽기를 하고 있는데 너희가 만약에 이 책을 파는 인쇄소나 그리고 너희가 작가라면 이 표지 말고 뭐 어떤 표지를 만들고 싶으냐 이런 식으로 말해서 이 표지를 바꿔보는 활동들도 한번 해봤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냥 표지만 만들면 재미없으니까 이렇게 목업으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만든 아이고 얘는 좀 이상하네요. 요 뒤에 얘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요렇게 할 수 있다라는 기능들 아까 이미지 편집 기능 중에 목업이라는 기능입니다. 스마트 목업. 그 외에도 선생님 한번 다 클릭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는 대로 뭐 배드 TV 막 이런 기능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요. 더보기 눌러보면요. 비트모지, 캐릭터비, 드로우, QR코드, 3D 베이 여기 보시면 저도 아직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이런 프로그램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아까 제가 어제 이거 소개를 놓쳤는데 이거 펜 기능 있고요. 펜 기능을 저도 이게 있었으면 참 좋겠다 했는데 이게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캐릭터 만드는 거. 그러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뭐 이 정도 있습니다. 여기 캐릭터. 그죠? 얼굴 고르고 몸통 고르고 피부색, 머리색 이런 식으로 고르는 이제 자기 캐릭터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도 최근에 추가가 됐고요. 그건 뭐 오래 가지고 놀 것은 아니고 그래도 간단하게 학생들하고 할 수 있고 뭐 비트모지 이것도 역시 그 아까 말했던 그 UD 디자인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이제 보니까 스냅챗과 연결이 돼야 돼서 아마 활용하시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제가 이걸 클릭만 해놓고 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펜바이 내용들도 엄청 많고요. 그리고 다 만드시고 나서 지금과 같이 선생님들과 연수를 하시게 되는 경우들이 아마 생기실 것 같아요. 요거 링크로 공유하는 기능도 있다는 거 선생님 말씀을 드립니다. 공유 버튼 누르고 보기 전용 링크 생성하셔서 복사하셔서 지금과 같은 연수 시간에 하면 보기 전용 링크로 복제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양한 기능들은 선생님께서 더 한번 많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선생님들 이렇게 수업이 끝나고 나서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어제 직접 보여드리진 못했는데 이제 수업이 끝나고 이 학생들이 다 졸업을 했다. 이제 선생님들을 졸업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팀원들 다 졸업했다 하면 요 친구들 다 클릭해야겠죠, 그죠? 네. 또는 연수가 끝나셨다. 이걸 제가 취소를 해드려야 선생님이 교사형 인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휴지통 팀에서 삭제를 해버리면요. 팀에서 삭제를 해버리면 제가 다시 그 학생 화면으로 가볼게요. 학생 화면으로 가보면 그걸로 로그인 안 하고 학생 화면으로 가보면 선생님들도 아마 이미 새로 고침 해보시면 내가 반에서 튕겼구나라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제 없습니다. 그죠? 학급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마무리까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 제가 그 교재에는 적어놨는데 사실 많은 시간을 다룰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안내만 드려뒀습니다. 그 외에 이렇게 캔바는 아니더라도 저희 어도비라는 프로그램을 선도학교 교원들을 대상으로 어도비 1년 활용할 수 있도록 이 클라우드 계정을 제공하더라고요. 보시면
요건데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데스크탑이가 작년까지 제가 받아뒀던 요런 계정을 제공하는데 요때 가장 좀 활용할 수 있겠다, 콘텐츠 만드는 데 활용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 것들이 제가 어도비 인디자인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간단하게만 다뤄뒀는데요. 인디자인이라는 것을 역시 활용하시면 여기에서처럼 요 인쇄물이나 또는 온라인 전자책을 만드는데 쉽게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쉽지는 이 캔바보다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면서 이런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겠구나 해서 제가 원고에 넣어두긴 했는데 나중에 이 기능을 제공을 한다면 선생님들께서도 이렇게 새 파일을 만드시면 여기서도 이제 아까 캔바와 비슷하게 이렇게 만드실 수 있는 기능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전자책을 만드실 때 그것들 인디자인이라고 검색만 해주셔도 아마 인디자인 자료들이 쫙 하고 나올 거예요, 선생님들. 그래서 요걸 왜 소개해드렸냐면 이 기능들을 선도학교 교원들께도 드리고 하는데 이걸 안 쓰는 게 되게 아깝더라고요, 저도. 많은 분들이 안 사용하시는 게. 그리고 이번에 여기 있는 스톡까지도 아마 제공을 할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스톡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료 사진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퀄리티가 높은 글꼴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기능들이거든요. 선생님들께서도 뭔가 자료를 만들 때 남들과는 다른 좀 특별한 자료를 만들어 보고 싶다 하시면 제가 아까 거기에 원고에 둔 조그마한 기능들 그 정도는 제가 왜 넣어놨냐면 캔바에서 할 수 없는 기능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인디자인 정도까지 나는 필요 없다. 캔바만 잘 활용하셔도 충분히 좋은 자료 많이 만드실 수 있거든요, 선생님들. 그래서 요 인디자인까지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